두 번째 테스트 날이 지난 후 4번의 세계 챔피언 맥스 페르스타펜은 이곳이 스테로이드가 주입된 포뮬러 2라고 말하며 포뮬러 1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으며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발언을 논의하고 레드불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라리를 살펴보죠. 오늘 아침 해밀턴과 많은 작업을 했던 경주 페이스와 공기역학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맥라렌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랜던 노리스는 현재 페라리가 우리 맥라렌보다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톤 마틴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혼다는 재앙이며 파워 유닛이 버티지 못하고 엔진 성능도 좋지 않고 공기역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포뮬러 2처럼 보이며 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핵심에 다가가는 깊은 기술적 비판이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오늘날 드라이버가 더 이상 전속력으로 주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주행의 대부분은 에너지 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배터리를 어떻게 재충전할지, 언제 발을 떼야 할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기어를 한 단계 낮춰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에게 이것은 포뮬러 1의 정신이 아니다. 문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등장하는데 만약 차가 우승할 수 있다면 생각을 바꿀 것인가? 베르스타펜은 아니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차는 운전하는 재미도 있어야 하고 맥스에 따르면 현재 그 차는 그렇지 않다. 주의할 점은 그가 레드불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레드불 박스에서는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밀턴 케인즈에서 포드와 협력하여 내부적으로 제작된 새로운 파워 유닛이 초기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심각한 고장은 없고 주행 거리는 높으며 신호는 고무적이지만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입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특정 트랙에서 예선조차도 리프트 앤 코스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음 직선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잠재력을 더 낮은 속도로 코너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분명히 말합니다. 포뮬러 1은 가능한 한 빠르게 달리는 것을 의미해야지 배터리를 관리하거나 에너지 회수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여기서 상황은 더욱 미묘해지는데 베르스타펜은 이 시나리오가 그가 포뮬러 1에서 장기적인 헌신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번역하자면 만약 포뮬러 1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는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긴 드라이버가 다른 카테고리에도 관심이 있고 GT3 프로젝트에 대해 진지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프로 카테고리에서도 경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좌절감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룬 드라이버의 성찰입니다. 그리고 버스타펜과 같은 드라이버가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때 포뮬러 1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노포스트에 대한 철학을 비판하는 막스와는 달리 기술적으로 레드불은 인상적인 작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레드불 RB22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밀턴 케인즈에서 제로부터 개발된 파워 유닛 레드불 포드는 단순히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리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랩 중 다른 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엔진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 기어를 하나 더 낮추는 특별한 전략으로 전기를 더 생산합니다.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방법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레드불은 2026 규정에서 가변 기하학 트럼펫을 없애면서 생긴 공간을 활용하여 6기통 엔진 위로 인터쿨러를 이동시켰습니다. 가장 짧은 통로이며 패키징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와 공기역학적 개발에서 잠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독의 일부는 이미 레드불 파워 유닛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역설이 발생합니다. 베르스타펜은 비판하지만 레드불은 날아다닙니다. 몇몇 드라이버는 레드불 RB22의 운전성을 칭찬하며 직선에서 강하고 성능이 매우 일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맥스가 규정을 전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인지입니다. 왜냐하면 포뮬러 1에서는 말이 무게를 가지며 테스트에서는 아무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레드불이 공식 바닥을 보여주지 않았고 2023년에 했던 것처럼 두 번째 테스트 세션에서 더 극단적인 바닥을 보여주기 위해 바레인에 올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또한 압력과 파워 유닛과의 관계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임을 알고 있으며 뒤에서 규제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은 진실할 수도 있고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논란을 넘어서서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2026년 포뮬러 1은 50% 전기 엔진과 350kW의 전력을 제공하는 MGK를 통해 전기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너무 복잡할 정도로 정교한 관리입니다. 효율성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라이버가 긴 구간 동안 최대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느낀다면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포뮬러 1은 인식에 의해서도 살아가고 한계에 도전하는 드라이버에 의해서도 살아갑니다. 드라이버가 경주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현대시대의 가장 지배적인 드라이버가 재미가 없다고 말하면 일부 팬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포뮬러 1이 더 기술적이고 더 전략적이며 에너지 관리와 더 관련이 있지만 더 치열한 경주를 제공한다면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괜찮지 않으신가요? 포뮬러 1은 무엇보다도 항상 최대한으로 한계에 도전하며 타협 없이 나아가야 하지만 현재의 포뮬러 1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포뮬러 1에서 절대적인 기준인 그가 자신의 카테고리, 자신이 달리는 스포츠가 재미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니까요. 그에게 최대한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포뮬러 1의 본질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포뮬러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뮬러 1의 주요 목표는 항상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구 레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프린트 레이스, 빠른 레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뮬러 1의 경주는 항상 최대한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타이어 관리를 도입했으며 이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연료와 다른 다양한 변수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에너지 관리라는 추가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더 베테랑 드라이버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소입니다. 해밀턴, 알론소, 그리고 맥스 베르스타펜도 생각해봅시다. 그는 이 포뮬러 1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스테로이드를 맞은 포뮬러 2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 맥스 베르스타펜이 포뮬러 1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서 경주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모터스포츠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즌 동안 이 에너지 관리 포뮬러 1이 시각적으로나 미디어적으로 얼마나 스펙타클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드라이버들에게 이것이 포뮬러 1 자체의 경주라기보다는 관리의 경주처럼 보입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예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선에서 최대한 밀어붙여야 할 때 그들은 다음 코너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몇몇 코너와 직선 구간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드라이버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실수를 할 위험을 감수하는 드라이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뮬러 1에서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페라리가 르클레르와 함께 2일째 매우 빠른 속도를 내며 엔진 브레이크와 에너지 관리에 극단적인 작업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페라리에 대한 출발 변경에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사실 샤를 르클레르가 바레인 2일차에서 모두 앞서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랩타임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결국 팀들은 작업과 레이스 페이스에 더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라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2일째 142바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770km입니다. 심각한 문제 없이 2개 반의 그랑프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라넬로를 미소짓게 하는 데이터입니다. 사실 페라리는 두 가지 주요 분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와 타이어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2026년의 지뢰밭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작업은 엔진 브레이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기가 중심이 됩니다. MGK는 더 강력합니다. 내연기관과 전기 부분 간의 균형은 매우 섬세합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회수할까요? 그들은 레드불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진의 회전수 측면에서 열 엔진의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저장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엔진 브레이크가 너무 공격적이면 차가 코너에 들어갈 때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페라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엔진 브레이크의 매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을 더 선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세밀한 작업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이기게 하거나 코너당 0.05초를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진 브레이크를 잘 조정하는 것이 올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섬세한 점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그립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레인에서 더 많은 공기역학적 하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더 많은 하중은 더 많은 항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항력은 에너지 관리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균형은 매우 미세합니다. 라페라리 SF26은 좋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선에서 하중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팀이 출발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파워 유닛으로 인해 출발 전에 약 10초 동안 터보를 압력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터보렉을 피하고 배터리를 과부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출발과 안전 문제의 위험이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페라리는 변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변경에 반대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의 파워 유닛이 출발해서 이 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 SFCC6의 디퓨저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 확장이 있습니다. 후면 날개의 지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추출 영역을 확장하는 두 개의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퓨저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후륜에 더 많은 하중이 있습니다. 주행 중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정의 한계에 있지만 합법적인 솔루션입니다. 다른 팀들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다른 팀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맥라렌도 있습니다. 조용히 좋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노리스는 149바퀴를 돌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레이스 시뮬레이션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페라리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르스타펜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의 포뮬러 1이 스테로이드가 주입된 포뮬러 2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트랙이 무엇을 말할지 봅시다. 어쨌든 페라리는 이미 세밀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레이스 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의 신뢰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밀턴과 레클레르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페라리 SF26에 대해 트랙에서 그립도 개선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바람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페라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팅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에도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기어 변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클레르가 더 부드럽게 기어를 변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엔진 회전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배터리의 에너지를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나 마르키를 덜 사용합니다. 레드불과 베르스타펜도 그렇게 합니다. 더 높은 엔진 회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속 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략은 다른 모든 팀들도 따를 것입니다. 물론 더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진 팀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한다면 과도한 기어 변속 전략에 더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변경에 대해 물론 더 신뢰할 수 있는 엔진들,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상승에 대해 그래서 한 단계 낮은 기어로 달릴 수 있다. 일부 코너에서 특히 턴을 생각한다. 더 많은 전기를 회수하기 위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르클레르가 있다. 그는 테스트 2일째에 1위를 차지했다. 경주 페이스에 대한 아주 좋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마라넬로 내에서 설득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라렌도 페라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랜도 노리스가 말했다. 우리는 빠르지만 페라리만큼은 아니다. 현재 페라리가 기준이다. 하지만 아스턴 마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2026년 혁명에서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지옥의 해가 될 것 같다. 실제로 이것은 알론소와 가까운 사람들이 말했다. 스페인에서 매우 강한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 일부 재구성에 따르면 페르난도 알론소가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바레인에서 눈에 띄게 좌절한, 심지어 도착하면서 장갑을 던지기 위해 상징적인 신호.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론소를 알면 그가 연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화가 난다면 무언가가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톤 마틴 MR26은 인생의 기회여야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과 함께 새로운 기술 시대, 아드리안 뉴이의 설계, 막대한 투자, 로렌스 스트롤의 몫, 톱팀 구조, 현대 시대의 첫 번째 진정한 아스톤 마틴. 그런데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느린 차, 리듬이 없습니다. 엔진의 힘도 그렇고 공기역학적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였습니다. 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페이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랜스 스트롤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톱팀과 4초 차이입니다. 정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아스톤 마틴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팀이 테스트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혼다입니다. 많은 재구성에 따르면 주요 문제는 혼다의 파워 유닛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하세요. 에스턴 마틴은 매우 강력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리고 공기역학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다 엔진은 너무 큰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공기역학은 매우 공격적이고 흥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추진력 부분은 부족해 보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차가 리듬에 맞춰 밀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문제로 인해 엔진은 존재하지만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랩타임이 무너집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변속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초기 모델은 아닙니다. 에스턴 마틴과 혼다 간의 새로운 기술 파트너십을 시작하기 위해 2015년의 데자뷰처럼 보입니다. 그 유사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알론소가 혼다와 함께 달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2015년에 맥라렌은 악몽이었습니다. 그것은 취약한 파워 유닛이었습니다. 혼다가 맥라렌에서 사용한 것, 출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부 긴장, 유명한 GP2 엔진. 이제 위험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44세의 드라이버에게 그는 이 규제 혁명을 위해 계속 경주해왔다. 그것은 매우 힘든 타격이 될 것이다. 당신의 차가 Q1에서조차 예선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세 번째 타이틀을 위한 프로젝트여야 했다. 또 다른 재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드리아니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공기역학적인 문제인가? 초기 분석은 그렇지 않다고 제안한다. 스톤 마틴 AMR26은 극단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흥미롭다. 하지만 엔진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 공기역학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스톤 마틴과 혼다 사이에 긴장을 만들면 위험이 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팀이 내부 균열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부 관계도 파괴되기 시작한다. 가장 섬세한 것은 지연 자체가 아니다. 시간이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25세가 아닙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바로잡기 위해 새 시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 이 규제의 윈도우 때문에 계속해서 경주를 했습니다. 스톤 마틴 AMR26이 이미 힘든 출발을 한다면 복잡해집니다. 포디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톤 마틴은 단지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의 시작은 알론소에게 또 다른 실망스러운 시즌입니다. 스톤 마틴의 상황은 극단적입니다. 완전한 재앙입니다. 팀이 눈에 띄게 부정적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관적입니다. 우리는 랜스 스트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위팀에 비해 4초 느립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론소가 좌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갑을 던졌습니다.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랙에서 많은 운전 실수를 보았습니다. 많은 잠김과 많은 긴 주행이 있었습니다. 알론소 자신에게도 혼다 파워 유닛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문제들이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엔진을 6개월 후에 수정할 수 있을 때, 여러 경주 후에 당신이 아두의 도움을 받을 때 개입하는 시험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엔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주에서는 가지고 있는 엔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 문제를 미리 예측하기 시작한다면 그 문제들은 시즌 내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억합니다. 시즌당 3개의 엔진이 제공됩니다. 그 후에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톤 마틴의 상황은 매우 섬세하고 위기입니다. 나는 그들이 다른 팀들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세 번째 날에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실제로 러셀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무리합니다. 1.34의 벽을 깨고 1.33.918에서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는 시간보다는 78바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메르세데스 엔진의 문제들, 특히 키미 안토넬리를 지연시켰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르세데스 V7은 연속적으로 주행했습니다. C1 타이어로 긴 주행을 했습니다. 가장 단단한 타이어입니다. 레이스 스탠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체계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6년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모든 것이 집중되는 포뮬러 1에서 신뢰성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루이스 해밀턴도 오늘 아침에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러셀의 기록과 거의 30분의 1초 차이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해밀턴은 69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뒤에 공기역학적 레더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기역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뒷부분으로 오는 흐름에 대해 말입니다. 사실 페라리는 공기역학적 효율성, 에너지 관리, 뒷부분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하지 않고도 메르세데스와 20분의 1초 차이라는 사실은 루이스 해밀턴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쫓아가는 페라리가 아닙니다. 페라리를 제어하고 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러셀과 1초 4의 간격에 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시간이다. 하지만 레드불은 성능을 추구하는 것 같지 않다. C3 타이어로 주행했다. 따라서 러셀보다 더 부드러운 타이어다. 하지만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인상은 주지 않았다. 레드불 RB22는 여전히 실험 단계의 차량이다. 에너지 충전에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전기 관리에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어제의 논란 이후 오늘 맥스는 기술 프로그램에 훨씬 더 집중했다. 반면 맥라렌은 피아스트리와 함께 5위에 있다. 그는 2초 4의 강력을 두고 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맥라렌은 특히 롱런에 집중하고 있다. C3 타이어의 내구성과 경주 페이스의 안정성에 대해 작년 챔피언십을 방어하려는 팀의 접근 방식이다. 많은 쇼는 없지만 더 많은 실질이 있다. 아스톤 마틴은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으며 다른 엔진 후드에서 작업하고 있다. 우리는 엔진 후드 지역에 있는 아가미를 보았습니다. 더 넓은
혼다 V6 엔진이 더 잘 호흡할 수 있도록. 하지만 두 가지 솔루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측면 아가미, 열린 원뿔 형태에 대항하여 신호는 그들이 파워 유닛의 적절한 냉각창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바뀝니다. 주행 중에 특히 공기역학적인 부분, 그리고 차량의 공기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더 많은 공기 흡입구를 도입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지 않습니다. 캐딜락이 아침에 유일한 레드 플래그를 발생시켰습니다. 보타스는 정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있었고 단 37바퀴만을 완주했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현재 기술적 상황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날에 바레인에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레드불에 대해, 현재 포뮬러 1에 대한 베르스타펜의 발언, 노리스가 말하는 맥라렌이 현재 페라리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페라리에서 엔진 브레이크 관리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클레르의 기록도요, 해밀턴에 대해서도요. 오늘 아침 다시 강해진 메르세데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스트론 마틴 혼다 사건에 대해서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요. 포뮬러 1 주제와 페라리 주제에 대해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